성매매하고 나서 현장에서 안 잡히면 보통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게 제일 위험한 착각이거든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다 똑같은 말씀 하세요. 변호사님, 저 그날 현장에서 안 잡혔거든요. 근데 갑자기 경찰 문자가 왔어요. 다녀온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뜬금없이 연락이 온 거예요. 성매매 수사는 현장에서 직접 잡히는 경우보다 몇 달 뒤에 추적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업소를 단속할 때 제일 먼저 확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장부예요. 방문 날짜, 결제 금액, 손님의 인상 차기 이런 거를 다 기록해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분 왜 괜찮은지 아세요? 연락받은 그날 바로 저한테 오셨어요. 조사받기 전에 방향을 먼저 잡았어요. 결과는 전과 안 남고 그냥 넘어갔어요. 반대로 혼자 어떻게 해보려다가 상황을 훨씬 크게 키우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오늘은 경찰 연락을 받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경찰한테 연락이 오면은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저 성매매 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뭐 바로 부인하거나, 두 번째는 네 맞아요, 제가 거기 갔어요, 다 털어놓거나. 부인하는 게 왜 위험해요? 억울하면 당연히 부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화해서 뭔가를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진술이 되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는 전화 통화 내용도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조사실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는 순간, 아니 처음에는 기억 없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기억이 나냐, 처음이랑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더 의심하게 돼 있어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변호사하고 상의한 후에 진술하겠습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주 일반적인 대응이에요. 오히려 혼자 말 많이 하다가 안 해도 될 말 남기는 게 더 위험해요. 인터넷에 보면 무조건 부인하라는 말도 있고 인정을 하는 게 그냥 낫다 이렇게 하는 말도 있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틀렸어요.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부인해야 하는 경우도 따로 있어요. 이걸 모르고 움직이면 전과 안 남고 끝날 수 있는 사건을 벌금 내고 전과가 생기는 사건으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부인이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장부에 어떤 이름이 있는데 CCTV도 없고 거기서 일했던 여성의 어떤 진술도 없는 경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장부는 이 사람이 방문했다는 증거지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냥 마사지만 받고 나왔다, 이게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방문한 지 시간이 꽤 됐을 때도 부인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CCTV는 보통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자동으로 사라지거든요. 장부 말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부인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부인하면 오히려 더 크게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장부에 같은 업소를 여러 번 방문한 기록이 찍혀 있는 경우예요. 경찰 입장에서도 마사지만 받고 나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자주 왔냐,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케이스마다 전략이 다 다르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경찰이 어떤 증거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인터넷 보고 혼자 결정하려다가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전과가 안 남는 경우랑 벌금 내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 건지. 전과가 안 남는다는 거는 검사가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소유예가 나와도 기록에 남지 않죠. 벌금은 달라요. 벌금이 나오는 순간 전과자가 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이어야 해요. 성매매로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방문 횟수예요. 장부에 한 번만 찍혀 있어야 그나마 좀 유리해요. 세 번째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예요. 말을 계속 바꾸거나 수사를 방해하려는 그런 정황이 있으면 봐줄 이유가 사라지거든요.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고 일관되게 임하는 게 중요해요. 직업 같은 거에도 영향이 미치나요? 공무원, 군인, 교사, 공공기관 직원, 이분들은 처음이어도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거기다가 벌금으로 끝난다 해도 소속 기관에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형사처벌이랑 별개로 직장에서 징계 절차도 시작돼요. 월급이 감봉될 수도 있고 직위가 박탈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심한 경우 아예 파면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공통으로 하는 실수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혼자 인터넷 뒤지면서 뭐 대응 방법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들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증거가 어떤 게 있는지, 뭐 방문이 몇 개인지, 직업이 뭔지 이게 다 다른데 인터넷 정보만 믿다가 전과 없이 끝날 수 있는 사건을 벌금 내고 전과가 생기는 사건으로 만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주변 지인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무서우니까 친한 친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쉽죠. 근데 이게 입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직장 동료한테 알려주고 뭐 가족한테 퍼질 수도 있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본인의 피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세 번째, 출석 날짜 잡히고 나서야 움직이는 거예요. 성매매 사건에서 처음 하는 말이 수사의 전체 방향을 결정해요. 한번 말이 굳어지면 나중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때 가서 이때 이렇게 얘기할 걸 이렇게 해봤자 이미 늦어요. 조사실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 먼저 만나세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벌금이야 어떻게든 내면 되는데 집에 알려주면 어떡하냐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수사기관의 우편물이 집 주소로 날아와요. 본인이 먼저 받으면 다행인데 배우자가 뭐 먼저 열어보는 경우가 실제로 생겨요.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우편물 받는 주소를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수사기관의 우편물이 사무실로 오게 되고 가족한테 먼저 알려지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경찰에 연락받은 그 순간 변호사와 상의 후 진술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전부예요. 그 다음엔 무조건 인정도 아니고 무조건 부인도 아니에요. 내 사건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해요. 공적인 직업이 있으시다면 더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우편물 주소 바꾸는 것도 빠를수록 유리해요. 지금까지 법보다 효제 이효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